이게 도박의 역사. 저는 역사 같은 걸 좋아해. 그러니까 도박은 제가 할 줄 몰라요. 안 해봤어. 선신들이 자꾸 나보고 도박 중독자도 구해하니까 도박 좀 하래. 내가 그래 한마디, 야 이 새끼들아, 너 나 생 그지로 만들어서 노숙자 만들라고 나 지금 도박정이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끌고 가. 애들이 이게 도박정으로 겁나게 끌고 다녔어. 이게 딱 보니까 얘네들이 지들 말 안 들으니까 나를 갖다 생 그지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지들 말 안 들으면 생 그지로 만들어요.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도박이에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 잘못해서 생 그지로 만드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도박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생 그지로 만들게 되네.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간다. 니들 다 지금 생 그지 만들려고 도박장을 끌고, 아니라고. 당신께서 대도이니까 저기 도박 중독자들 저기 구해시려면 도박에 대해서 알아야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저기 도박장 같은 데를 끌고 다녀. 근데 난 싫어, 이런 데를. 선천적으로 싫어해, 그런 데를. 니들 다 저기 도박으로 해서 나 개생 그지로 만들라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속을 줄 아냐 이 개새끼들 하면서 내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줬어. 아니라고. 대도인께서 여기를 갖다가 구해줘야 한다고. 근데 한마디예요, 쟤네들은 구제가 안 된다고. 구제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죽어야 한다고, 쟤네들은. 내가 대놓고 얘기해요. 도박 중독, 내가 한번 둘러봤어. 이게 도박장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눈가리가 어떻게 여기 화면을 뚫으려고요 막. 그러니까 내가 보고, 야, 쟤네들 구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죽는 거밖에 없다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구제가 된다고, 쟤네들은. 저게 이게 몸에 습이 박히면 저거 못 고친다고. 특히 이제 나이가 지긋이 이제 많이 든 양반들은 더 못 고친다고. 포기하자고. 포기해야 한다고. 내가 대놓고 해. 안 된다고. 저 우리 홍익 인간도 베이비붐 애들 좀 구해달라고. 자,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해요? 자, 2차 세계대전 5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요. 자, 저부터 제가 X세대 초반 세대예요. 제가 76년생인데 저부터 X세대라고요. 자, 제 한 2, 3년 전 앞 세대는 어떻게 베이비붐 세대예요. 여기까지는.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베이비붐 영웅들을 갖다가 구해줘야 했다고 자신들이 도박에 다 허덕이고 있다고. 대부분 그 당시에 도박에 허덕이는 게 다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년생들. 그때 대부분 보면 도박에 문제되고 이게 허덕인 게 다 베이비붐 세대야. 1950년생부터 1973년생 정도. 요 세대들이 어디가 도박 중독에 겁나게 많이 빠져요. 대한민국 사람들. 천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베이비붐 저기 세대들 저기 우리 영웅들 지금 도박 중독에 빠졌으니까 구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 내가 저기 내가 어지간하면 다 안 다니려고 해. 포기를 했어. 저는 어떻게 해요? 포기가 빠른 사람이야.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를 해야 돼. 안 되는 거 그거 해봤자 그거 그 삽질이야 그거. 저기 삽질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삽질해서 우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내가 그래요. 지금 이거는 뭐냐? 이거 삽질하는 거라고.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딱 삽질해가지고 물이 나오기를 네가 바라는 거라고. 이거는 내가 딱 대놓고 얘기해. 이거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저거 구제 안 된다고. 구제하는 방법 하나라고. 죽어야 돼.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구제가 돼. 도박 중독 끊을 수가 있어.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해서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안 돼.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과에 학사 경고 받은 애가 있어요. 다 올 F야. 얘가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래. 게임 중독이면 저기 이런 바다 얘기 게임 중독이 아니라 리니지 있죠. 이제 리니지 게임 유명하죠. 이제 리니지 게임 페인트리 한참 저기 많이 들어갔어. 자, X 세대들은 게임 중독자들이 많아. 리니지 게임. 당시 리니지 게임 페인트리 한참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리니지 게임에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상대방 여기 패거리 싸움을 해요. 그러면 진짜로 얘들 무효가 어떻게 해요? 건달들처럼 패거리 싸움을 했어. 리니지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리니지 페인들 때문에 문제가 될 적이 많았어. 제가 저희 이제 학사 올 F를 맞은 애가 있어. 얘가 그 당시에 리니지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알바가 끝나면 그 PC방에서 어떻게 돼요? 24시간 PC방에서 살아. 리니지 게임으로. 나중에 얘 얘기했죠. 얘가 이게 학사 경고 받으니까 수업은 들어간다. 수업 경고 들어가지고 수업을 안 받고 제일 구석태에서 뭐냐 그 리니지 그 저기 그 공략집 책 그 저기 뭐냐 프린트를 한 거 있어 인터넷에 이렇게 두꺼운 거 갖다가 A4 용지로 이만큼 이게 백과사전만큼 두께야 그걸 갖다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리니지 공략집 같은 거를 막 공부하는 거야 학사 경고. 내가 옆에 보면서 야 너 지금 F야. 너 졸업 못해. 하니까 얘가 아 씨발 상관하지 마 새끼야. 내가 F를 받든 뭘 받든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학사경고가 졸업 못했어요. 다 원래 거의 올 F 맞 올 F 아니면 D F 아니면 D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 졸업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얘가 리니지를 끊었어요. 리니지 중독을 끊었어. 게임 중독이 끊었어. 리니지를 안는데 요즘은 안는데 졸업한 다음에 만났어 아마. 거의 졸업할 때쯤에 만났구나. 거의 졸업할 때쯤에 얘를 만났는데 얘가 리니지를 끊었대. 그런데 리니지를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종족으로 넘어. 자, 그 당시 리니지 한참 유행할 때 일반 예전에 PC방 때문에 일반 게임방 있죠? 그게 무슨 방이라고 그러지? 일반 게임방을 뭐죠?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하고 테트리스 하는 그런 오락실이 있잖아요. 오락실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카지노 비슷하게 삐리리리 돌아가는 거 있어. 이제 여기에 이제 맛을 들인 거야. 그러니까 리즈를 끊고 어떻게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된 거야. 얘가 그런 애가 있어서 근데 어떻게 못 끊었어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끊고 군무원 뒤늦게 군무원 해가지고 군무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군무원 합격했다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내가 이게 보니까 장난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걔 눈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홀린 듯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이나 이게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제가 마약 중독자도 많이 보고 게임 중독자를 많이 봐요. 마약 중독자들 의외로 노숙자들 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 이게 보면 마약 중독자 보면 틀려요. 마약 중독자들. 그래 나중에 마약 중독자들도 구애하니까 얘네들이 아니 저기 천신들이 마약 합법고 그러니까 내 말이 나중에는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자니까 얘네들 또 굳이 해달래. 그러면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갔다 노숙자 그 당시에는 많았어. 2010 몇 년도가. 그때 또 나도 정신이 헬렐레 할 때서 12년 14년 14년도에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어 대부분.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서울역이나 용산역 갔다 한 번씩 가요. 얘네들 끌고 와. 얘네들 어떻게 굳이 해달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지금 정신병 병원 다니는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그래요. 야, 나도 내 정신이 멀쩡해서 나도 지금 정신병원 다니는데 나도 내 정신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나보고 쟤네들 마약 중독자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래. 하여튼 그때 상황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 나도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나도 정신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데 영등포역 가면 청량리역 같은 큰 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널려 있어.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좀 구해달래. 어떻게 여기에 이제 노숙자 인이 박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거기를 안 나온다고. 자, 노숙자를 다 누가 만들었어요? 천신들이 만든 거야. 지네들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숙자가 언제 넘쳐나요? IMF 이전에는 노숙자가 없었어요. 거의 노숙자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자, 노숙자란 말이 어디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이 저게 노숙자구나. IMF 전에는 노숙자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보였어.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앵벌이나 거지라고 했지 노숙자란 말이 없었어. IMF 전에는 노숙자가 뭐냐?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 LA나 그 뉴욕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는 이렇게 거지처럼 자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게 노숙자라고. 여기 외국에는 저게 노숙자구나. 우리나라엔 노숙자가 없었어요. 거지는 있었어. 거지는 깡통 차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근데 노숙자들은 그렇게 않잖아. 그냥 디비저 누워 있지. 그죠? 그 예전에 노숙자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숙자가 없었어요. IMF 전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거기서 노숙자가 저게 노숙자구나, 외국엔 노숙자가 있구나.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노숙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언제 넘쳐나요? IMF로 해서 넘쳐나요. IMF 누가 만들었어요? 천신들이 만들었어요. 금융위기를. 왜? 이게 말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거 망해요. 얘네들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돈 잘 벌었던 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길거리 쫓겨나요. 보통 노숙자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숙자가 돼요.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내가 실직으로 해서 노숙자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거 있는데, 잘 보시면 IMF 때가 우리나라 노숙자는 대부분 어떻게 냐, 한때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노숙자예요. 이제 외국 노숙자하고 틀려요. 보통 이게 근로자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노숙자로 잘 안 돼요. 왜? 천신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안 끌고 갔어요. 자, 누구를 갖다가 노숙자로 끌고 갔어요? 노숙자로 끌고 간 거야, 그냥. 삶으로, 그 당시 IMF라는 거로 경제 위기를 쳐서. 그럼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노숙자가 누구냐? 한때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장들이야. 하다못해 저런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그 사업 그 정도 이상한 중소기업 같은 이런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들이에요, 대부분. 보통 이게 근로자들은 노숙자 잠깐 돼도 금방 탈출을 해요. 근데 한때 어떻게 이게 부르주아로 잘 있다가 노숙자로 땅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헤어나지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노숙자들 잘 보잖아요. 이제 IMF 이후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사업장을 한때 운영하던 사장들이야, 대부분.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사장들이 했어, 다. 그 노숙자들이. 자,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사장들 갖다가 어떻게 벌을 주기 위해서 천신들이 어떻게 해요? 생 거지로 만들어내냐. 한꺼번에 대한민국의 사장들을 갖다 생 거지로 작업을 한 게 그게 IMF예요. IMF들이 노숙자가 넘쳐나잖아요. 대부분이 사장들이에요. 다 하다못해 가게라도 운영하던,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생 거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천신들 작업을 한번 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으면 거부들도 생 거지로 만들어. 옛날 다스베이드도 부자였어. 거부까지 아닌데 부자였어. 근데 한 방에 생 거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이걸 작업을 해, 한 번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사업장 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다가, 그러면 큰 사업장을 하다가 땅바닥에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취직이라도 하면 먹고 살지 않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 일반 근로를 하던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근데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장인 상태에서 내가 생 거지로 되잖아요. 공장이나 너의 밑에 가서 어떻게 일을 못해요. 자존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게 누워있다가 어떻게 인이 박혀요. 노숙도 노숙도 중독이 돼. 인이 박혀. 그러다가 자살을 많이 해요. 자기 비관하다가 자살을 많이 해요. 노숙자들은 자살하면 뉴스에서는 쳐주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 노숙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치유로 다니는 그 구청 직원들이 따로 있어. 그럼 하루에도 어떻게 자살해서 이렇게 죽은 노숙자들 그냥 이게 화장해서 이게 많이 해. 다 어떻게 사고는 지들이 다 쳐놓고 어떻게 나보고 다 똥은 나보고 치우래. 그러니까 나중에 노숙자들 사람들이 보는데, 노숙자들이 참 게으르다 저런데, 노숙자들 잘 모르는데 대부분이 사업장 운영하던 사장. 근데 이게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생 바닥 거지로 이게 길바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무기력해져, 사람이 굉장히. 그러면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근데 똑같이 노숙자로 들어오는데, 내가 어디 공장이나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당했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노숙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다른 데로 취직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노숙자에서 빠져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냐? 예전에 진짜로 큰 사업장 운영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못 가잖아요. 그럼 내가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노숙자가 됐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사장이었어. 근데 내가 어디 공장 가서 아니면 어디 노가대 가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차라리 노숙을 하고 말지. 그러다가 어떻게 자살을 해요 나중에.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천신들이 나보고 구해달래. 야 니들이 그 생 그지로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왜 또 지랄이냐. 내가 또 뭐라고 해야 돼. 아휴. 노숙자 중에 또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 마약 중독자들은 어떻게 나중에 마약 중독자는 끝이 다 노숙자야. 노숙으로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대부분 길거리에서 이제 아사에서 듣든지 얼어 죽든지 뒤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도 어떻게 이게 되니까 나보고 책임져 달래. 왜 사고는 니들이 쳐놓고 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냐. 내가 뭐 따져요. 코 갈까? 뒤에 이제 사람들이 없네.